네, 안녕하세요. 피초원입니다. 전일 잭슨홀 미 연준 의장 연설 관련해갖고,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시사점, 그리고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정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7일이었죠. 전일 잭슨홀 미 연준 의장 연설, 강한 고용회복 달성하지 않은 채 제로금리 지속 예고, 한 문단에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은 지난 2012년 처음 채택된 미 통화정책 청사진인 장기목표 통화정책 전략을 개정하여 유연한 평균 목표 물가 목표제 도입을 명문화했습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2%를 하회하는 기간 이후에는 물가가 일정 기간 동안 2%를 적당히 상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말인 즉슨 추구하는, 지향하는 인플레이션율 자체는 어떻게 하면 2% 내외이다. 자, 둘째, 완전 고용 달성은 포괄적 광범위한 목표이며 통화정책 결정은 완전 고용 수준과 비교해 부족한 수준에 대한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거는 생략해도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완전 고용에 대한 의미 자체를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까지 얘기가 들어가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이제 정리가 들어가야죠. 목표 물가제에 대한 수정 자체가 전일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의지 자체는 기조, 이런 부분은 양적 완화에 대한 기조 자체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통화 정책에 대해서 꺼낼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적다. 이게 다수의 관점이었던 거예요. 사실 전일 증시 자체나 이제 어떻게 보면 달러 차트죠. 달러, 골드,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엄청난 파동을 일으켰어요. 이 부분은 좀 이따 마지막에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미 예상된 시황대로 흘러나왔다. 이겁니다. 근데 그 시황에 대한 내포하는 의미 자체도 파악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의 장기 목표 통화정책 전략 개정의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연준이 현 상황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을 경제의 가장 큰 위험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도하는 거예요. 상승을 유도하는데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이 어느 정도는 서포터가 돼야지 금리 인상을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효율성 자체를 내뿜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보통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게 원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근데 연준은 목표 물가제를 수정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과열이 일으키더라도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고 양적 완화에 대한 통화 정책을 진행하겠다는 게 그게 주 내용입니다.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사점은 분명하다. 파월 의장이 여전히 경제 주체의 기대가 반영된 향후 전망을 반영해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선제적 금리 인상 가능성이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평균 목표를 도달하지 않는 한 상한선을 더 올린 거죠. 현행 두 자릿수인 실업률이 한 자리 중반대로 하락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경제 지표가 더 올라가더라도 연방기금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입니다. 자, 미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은 6월 점도표에서 제시된 2022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지금 점도표에서는 2022년인도라고 어떻게 보면은 측정을 하지만은 다수의 애널리스트의 시각 자체는 2025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한 2025년이라고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시장 상황 자체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보게 된다면 제로금리에서 끌어올렸던 기간 자체가 8년이라고 얘기를 했죠. GDP에 대한 상승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 자체가 2025년이 완전 회복 기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참은 멀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당분간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조치는 없을 것이다. 1년이 아니라 아예 이제 5년에 대한 장기성으로 좀 측정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차트 얘기를 좀 봐야 되는데, 아,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기반 유효화나 추가 동력은 미비하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년 연준의 장기 목표 통화 정책의 약 5년 주기를 재검토하며 연준이 2% 목표 물가 목표를 산출하는 공시 특정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자, 이는 평균 물가가 2%를 상회하지 않는 한 미 연준의 재료금리 정책은 2022년을 넘어 2025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평균 2% 물가 목표 상회 판단과 관련하여 금융시장의 미 연준 간의 혼선이 빚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 그럼 이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자금 흐름의 위험 자산 선호가 기조가 유효하나 추가 확대될 여지는 크지 않다. 뭐 주식을 포함한 거겠죠. 둘째, 미 달러 지수의 추세 가능성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추가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박스권에 대한 도입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제기된다 이거예요. 최근 미 달러 자체가 굉장한 하락세를 내뿜었죠. 뭐 제가 공급량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굉장히 맞췄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용 근거 자체가 평균 물가 목표제의 도입은 이미 지난 2달간 미 달러 지수 하락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최근 미 달러가 하락했었던 이유는 돈을 푸는 의미에서 이제 본원 통화죠. 본원 통화에 대한 확대 자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가정치 이렇게로 보고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셋째,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략은 지난 10년 동안 확인된 미 경제의 필립스 곡선 무용론에 근거한 반면 우리의 경우 필립스 곡선이 평편해졌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해외 선물을 거래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전일 일단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황에 대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반영한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최근 저희가 퓨처온을 통해서 영상 방송을 지속을 했었는데 전일 얘기도 결과가 이미 다 나온 거를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거를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달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달러 차트가 이제 파월 연설이 시작되자마자 하락에 대한 부분을 이끌었어요. 근데 제가 하락은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판단은 했었죠. 하락은. 지금 상황 자체가 다시 달러 차트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전일 어떻게 보면 나와 있는 시황이기 때문에 추세에 대한 되돌림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했어요. 어제 전일 차트 보시면은 골드 차트로 집중을 했었죠. 그러면은 골드에 대해서 매도분 자체가 아직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왜냐?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달러는 전일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한 강세장이 한 번 더 연출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이따 골드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보유할 가능성이 굉장히 수익적으로 창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전일도 어떻게 보면 수익권으로 굉장히 마무리가 잘 됐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미 시장에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원웨이 추세장을 그리기가 힘들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은 전일 파월 의장이 연설을 시작하고 나서 달러가 초강세장이 들어갔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달러가 아니라 골드가 강세장이 들어갔었는데 달러 반영을 제일 잘 받는 골드가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 갖고 수익 자체를 창출했었죠. 어, 근데 굉장히 짧은 파동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유효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파동선은 굉장히 유효하고 지금 고점 대비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하락 파동에 대한 추세 자체가 연결이 되면은 그 파동에 대해서 이제 수익 창출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전일 저희가 이 파동 하나 수익을 냈었죠.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진입 자체가 나고 손실이 한번 나면은 큰 손실이 나지겠지만은 전일 상승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되돌림을 줬던 건 이미 시장에 반영된 결과값이 있었기 때문에 달러 매수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골드 자체가 다시 재차 상승을 올라갈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다만 어, 이미 예상된 안정세된 상황에 들어간 통화 정책이 다소 연결되고 추가 통화 정책이 열리지 않으면 달러가 상방으로 조정장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골드 매도분이 아직은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후 새로운 정책, 새로운 달러 통화량에 대한 확대 자체를 제시를 한다면은 다시 한번 더 골드가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정책이 안 나왔죠. 그럼 지금 골드에 대한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최소한 1850 라인 때까지는 하방 압력을 한 번 더 받아야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수를 골드를 다시 들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제 평가입니다. 어, 이번 한 주 퓨처온을 통해서 이제 많은 수익 나신 분들 굉장히 축하드리고 카페에 어제 연설과 관련된 내용 요점 정리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교육이라든가 여러분 실시간 리딩 다 받을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